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요일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 또한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9,000달러 선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달러와 연결된 패깅된 USDT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건의 2천만 USDT가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네, 16시 55분부터 17시 21분까지 6건의 USDT 대량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이제 1999만, 2천만 한 1억 2천만 USDT의 이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 추가적인 발행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발한 움직임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 견인시킬 것이다, 상승하는데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더불어서 반감기 가격 예측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반대로 가격은 상관없다. 여태까지 반감기 이후로 가격 상승했던 건 우연치 않게 그때 가격이 오를 때 돼서 오른 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 서베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응답자 37%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에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채굴 참여자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트래킹의 블록폴리오가 4월 2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8,000명이 이상이 참여를 하면서 응답자 37%가 비트코인 반감기 후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29%는 아니다, 해시레이트 하락할 것이다, 17%는 크게 이렇게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나머지 17%는 나는 모르겠다 대답을 회피한 거죠. 네, 채굴업체 제네시스 마이닝 채굴 사업 총괄은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기본적으로 해시레이트는 증가하겠지만 가격 상승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현 수준에서 해시레이트가 약 30%가량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2017년, 2018년부터 거의 한 2, 3년 동안 비트코인 반감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크나큰 이슈였던 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승 재료이죠. 하지만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12월부터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가격 상승 재료로 썼었지만,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12월 상승 초에, 그러니까 2019년 말에는 전혀 반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 네, 구글 트렌드 지수로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재료를 가지고 정말 큰 고래들, 검은 그림자 세력이라고 하죠. 네, 그림자 정부 측에서 아니면 정말 큰 고래들이 반감기 이슈를 가지고 일부러 개미털기에 나서고 있다,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비트맥스의 1위, 수익 트레이더 1위였던 조이 007이라는 트위터의 유명 트레이더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접근성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ATM은 전 세계에 7,738대라고 합니다. 지금 4월 들어 총 338대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배 가게라고 하죠. 네, 담배 가게에서 15,000여 곳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ATM 기가 ATM 레이더에 따르면은 한 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비트코인 ATM은 없고 이제 우리은행 ATM기가 있는 것을 한 기자분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ATM이 증가를 해서 비트코인을 좀 더 손쉽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으면 뭐 이렇게 껌 사듯이 살 수 있게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수요량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네요. 네,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의 4%대 프리미엄이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중동 지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평균 시세보다 높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은 중동 최대 거래소 BTC 이제 BTC 시세는 4%대 프리미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에 미디어는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 해역 북부에서 벌어진 미 군함과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고속 단정 조우 사건 관련 이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형성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2020년뿐만 아니고 2019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형성을 했었는데, 네, 이번 연도였나요? 이번 연도였네요. 이번 2020년 2월에도 지금 중동 지역에서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그때는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이제 15,000달러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2,000달러의 그 2월 달에는 한 7,000달러 정도 되지 않았었나, 한 7, 8,000달러였는데 거의 2배 가격을 요구를 한 것이죠. 네, 이때 당시는 이제 은행 계좌의 예금의 가치가 약 40% 하락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은행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졌겠죠. 이거에 대한 이제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현재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뭐 레바논이라든지 중동 지역뿐만 아니고 자국 화폐의 가치, 자국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진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 그리고 구글 트렌드 지수를 보더라도 그 검색 국가가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자국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곳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명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연간 이동 평균선이 사상 최고가를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투자 자문업체 ARK 애널리스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연간 이동 평균선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연간 이동 평균선은 2018년 초를 기점으로 하락 이후 반등했다며,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이동 평균선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많은 것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금 끝나질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3월 배량 매도로부터, 그러니까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이후로부터 지금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수큐의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눈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3월 12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50%의 급격한 하락을 기록을 했죠.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아마 그때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 역사적인 매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급격한 하락장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피비린내 나는 3월과 4월이라고 하네요. 네, 피비린내 나는 3월과 4월 맞죠. 네, 공포탐욕 지수 또한 10포인트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트레이더들은 5월이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행사가 계획에 대한 낙관론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네, 회복하는 비트코인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나큰 이런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주식,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그 금, 채권, 다른 기타 모든 자산들, 오일 등등 아주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4월 달에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손실을 완전하게 역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 스큐의 데이터가 말하듯이 지금 시장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그것은 가격 면에서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다른 지표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량도 어느 정도 가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이 뭐 300억 달러가 넘는 등 계속해서 가치가 회복하고 있다. 이 선물 규모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죠. 네,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시장 3월 10일 이후로 볼 수 없었던 40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네, CME는 거래량을 완전히 회복을 했고,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가 현재 선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선물의 미결제 약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2월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월에 떠났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전반적인 이제 유동성은 3월 이후 다시 돌아왔는데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거래소들은 이제 대규모 매도날 이전 수준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수큐가 지적하듯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공포지수이자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정상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것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것이 아닌가,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보고서 또한 이제는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대형 투자 펀드인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과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의 실행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현금 공급량이 증가해 법정 통화의 가치는 저하되며 지금 양적 완화 무제한적 달러 2조 경제 부양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상한이 정해져 있고 지금 반감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정 통화는 반대로 지금 양적 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리포트는 결론에서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할 때다 맺고 있습니다. 네, 본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의 투자처로 국채, 골드도 언급을 하며 이들 금융자산과 비교하는 가운데 사전에 발행 매수가 2100만 BTC로 정해져 있다는 점, 또한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디지털 상의 자산이라는 특징을 들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보존수단 또한 자유롭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 회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견이 양립이 되고 있죠. 네,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반감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영향은 불명확한데 장기적으로는 투자 시에 하나의 주목 포인트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량이 감소해가는 불균형함은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반감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조금 피할 것이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네, 그 밑에 내용은 뭐 봐도 크게 지금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뭐 이런 기능,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똑같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와 이제 회의론자의 5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 내기 드디어 결판이 났다고 합니다. 대충 제목만 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지금이 20년이니까 2015년쯤에 비트코인 지지자와 회의론자가 비트코인 가격 내기를 했는데 2020년에 들어서 5월 달에 들어서 지금 결판이 났다, 뭐 요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디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개인 인증 플랫폼 시빅의 CEO이자 비트코인의 지지자 비니 링햄과 미국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로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브렌트 골드만은 2013년 9월 선물 계약과 같은 내기를 했습니다. 네, 2013년 9월이라고 하네요. 네, 그 내용은 링햄이 골드만으로부터 이제 지지자가 그 회의론자로부터 5년 후 1BTC가 $1000, 1000달러 약 121만 9천 원에 구입한다는 약속이고, 당시 비트코인은 약
$20였다고 합니다. 한 14만 6천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지지하는 링엠에게는 기대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골드만에게는 가격이 $1,000에 도착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베팅 5년 후인 이제 2018년에 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020년 4월 28일에 줌, 그리고 즉 이제 화상회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비트코인은 2018년에 같은 날의 가격은 $9,000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죠. 네, 결판난 가격은 $7,800입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이 지지자조차 좀 높게 친 거겠죠. 한 $1,000를 쳤는데 그의 8배, 약 8배에 달하는 $7,800의 결판이 났다고 합니다. 네, 내기를 이긴 링엠이지만 향후 단기적으로는 반감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 다시 같은 내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대기 모드에 있다. 반감기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반감기가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반감기가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은 2013년 당시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지지자가 아니죠, 회의론자죠. 네, 회의적이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구조 자체에 관심이 있어 조기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나는 어차피 회의론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도 뭐 내려도 나한테는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어서 내기에 나섰다고 하네요. 또한 7년이 지나도록 이제 암호화폐 열광하면서도 비트코인에게는 이제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지지자 회의론자 한 5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 내기를 했는데, 네, 지지자조차 지금 $1,000에 달할 것이다 했지만 거의 8배 상승한 $7,800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2025년 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리플 XRP의 가격, 예상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밑에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한 5년 정도 뒤면은 그래도 못해도 뭐 5, 6만 달러 좀 더 좀 많이 보면은 한 10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가 있지 않을까.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무조건 상승에 있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데,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여러 번 걸치면서 가격이 오르고 이제 리플사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으니 못해도 10,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유튜브의 보복인가 리플사가 유튜브를 고소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개인 채널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암호화폐 XRP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사가 리플 관련 사기 영상을 방치했다며 유튜브를 이제 고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튜브 측에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개인 채널을 폐쇄시켰습니다. 갑자기 왜 폐쇄를 시켰을까요? 네, 온라인에서 조엘 카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슈왈츠는 29일 오전 유튜브가 자신의 채널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슈왈츠는 트위터를 통해 방금 내 유튜브 채널이 아이디 도용을 이유로 정지되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 도대체 내가 누구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약간 유튜브 측에서 뭐 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리플은 지난 21일 XRP를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제 에어드랍, 무료 에어드랍 뭐 이런 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영상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밑에 이 주소로 뭐 10개 보내면 20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냈었죠. 네, 이게 이제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한 4월 달쯤에 뭐 리플 측에서 유튜브를 고소했죠. 네, 이 내용입니다. 네, 근데 유튜브 측에서 지금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그 개인 채널을 폐쇄시키면서 CTO 또한 지금 어리둥절 딱 요런 표정이지 않을까, 요것보다 좀 더 맹한 표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과연 이 CTO의 채널이 계속해서 정지가 될지 아니면 정지가 좀 풀리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맨 제도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법안이 발표됐습니다. FATF의 권고안 또한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 의회가 4월 28일 암호화폐 사업 관련 5개의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가상자산 사업자 법안은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탈중앙화 금융 사업자 등 크립토 서비스 제공 기업의 정의와 등록 요건을 제정할 예정이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2019년 채택한 AML, CFT, CPF 권고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VASP 법안에는 샌드박스 라이선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용어가 많이들 나오죠. 일단은 암호화폐 인재가 제도권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네, 요 정도로만 지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자금 결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커스터디 업체도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일부로 일본에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포함된 자금 결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로 규제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미디어 측의 설명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로펌 모리슨 앤 포어스터, 이름이 참 힘듭니다. 모리슨 앤 포어스터는 일본에서 자금 결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제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커스터디 업체는 지불 서비스 법의 규제 관할에 포함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암호화폐 업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조금씩 지금 들어가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다. 가끔씩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제도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임이 확실합니다. 제도권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부와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고 좀 더 인식의 제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희망에서 낙관론으로 단계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낙관론, 이제 국면에 돌입이 했다. 이제 희망이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마음이 지배적인 이런 단계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단계가 지나면 이제 기사에서는 우후죽순 포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네, 포모라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 저점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너무 오르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그냥 넣어야겠다. 그래서 투자적으로보다 약간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포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급등으로 시장은 이제 희망에서 낙관론으로 지금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계속 기세를 올리면 이제 신념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후퇴한다면 불안으로 당연히 갈 수도 있겠죠. 네, 위 지표는 이제 시장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순환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공급에 순실현되지 않은 이익에서 순실현 손익을 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는 상승 시장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회사는 다양한 가치 대역이 시장 단계를 나타낸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또한 지금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또한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이전보다 느린 페이스가 되겠지만 5월 1일까지 20% 이상 올랐다. 반면에 S&P 500은 10% 마이너스다. 그동안 위험자산 같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전례 없는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라는 후광을 받으며 금 같은 가치 보존 수단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낙관론 그리고 공포탐욕 지수 또한 40포인트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5월 초죠. 네, 5월 중순 정도, 5월 10일 이후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런 공포탐욕 지수라든지 이런 투자 심리가 변화가 하게 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지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럼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좋습니다. 지금 1.18% 상승하면서 하나로 1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37% 상승하며 26만 3천 원대, 3위의 리플 XRP가 2.11% 상승하며 27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1위에 지금 스텔라, 리플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스텔라 코인 또한 3.69% 상승하며 92원대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또한 메이저 탑10 코인들 또한 나쁘지 않은 약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65.4%로 매우 높은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